어릴 때 보면요, 공부만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정말 이상한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있었죠. 나이 들고 나서 보면요, 소위 이 팔방메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뭔가 전문 영역을 찾게 되면 뭐든지 적극적이고 그걸 아주 잘하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잘 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치울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뭔 차이가 있지? 우리가 배울 점은 뭐지? 하고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삶의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우리도 그 일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뭐든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뭐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노력은 막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등등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 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한 끗 차이가 뭔지 이거를 오늘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꼭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동안 쭉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이런 유형들이 보통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많지는 않지만 만능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죠. 뭐든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뭐든 잘하는 사람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궁금증도 엄청 많고요. 일단 엄청 바지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부럽죠. 부럽지만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좀 넘사벽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그 만능형에 가까운 형태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던한형의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이걸 두 번째 무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죠. 무던하게 한두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 그래서 평범하게 잘 살아가요.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무던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좀 무엇인가 자기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죠. 결국은 우리의 바램은 만능형으로 수렴된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잘 우리가 이거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자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무능형, 여러분들 가슴에 퍽 와닿죠. 뭘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해서 한두 가지라도 자기만이 잘하는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것저것 성실하게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대체적인 특성은요,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일상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소소한 기쁨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것이 이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조금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무능하니까 자유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거는 이제 악순환 고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조금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이 유형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그런 유형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공상형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능형하고 공상형은 대체로, 공상형은 아닌데 무능형인 사람, 공상형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무능형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바램도 굉장히 많아. 호기심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끝닿는 대로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많고 바램도 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능해 버리는 이런 케이스죠. 여기서 최악은요, 말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꿈도 갖고 있고 저런 꿈도 갖고 있고, 나는 올 말에는 이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걸 달성해 본 적은 거의 없는 이런 공상형의 사람들,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인간 유형이니까, 혹시 자기가 거기에 가깝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간이라는 건 변화하는 존재니까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만능형에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가꾸어 가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만능형인 친구들의 놀라운 공통점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하는 일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요, 그런데 만능형의 경우도 그렇고 공상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 둘의 차이는 퍽하고 실행을 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끝단 데까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자유를 쟁취하느냐 쟁취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요, 만능형은 물론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무던형도 자신감의 일부는 갖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세 번째는 벌떡 습관을 갖고 있고 바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보다 저는 바지런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게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케이스는 만능형만 그래요. 그러니까 무던형이나 또는 무능형도 어느 지점에서는 부지런하게 무엇인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몸이 빠르게 바지런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 중에 특히 세 번째가 만능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관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능형의 경우는 벌떡 습관과 바지런함을 갖고 있다, 이거 귀를 쫑긋하고 들어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호기심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바지런함, 이거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특성, 그러니까 만능형들이 모두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특성 만들려고 그러면 벌떡하고 쉽게 일어나서 아주 몸 빠르게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바지런하기 때문에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시간을 정말 오래 많이 쓰는 그런 효과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많은 것이죠. 따라서 메인이 되는 자기 일에 엄청 충실함과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시도해보고, 그런 다양한 시도에 의해서 정말 많은 능력을 몸에 붙이고 사는 겁니다. 사실 중심이 굳건하지 않으면 공상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고려한다면 제가 이제 바지런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벌떡 습관 그리고 바지런함,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서서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호기심이 정말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렇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잠시 부러워도 하면서 나도 그걸 조금 시도해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간 것은 그 기본을 익히는데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기본을 익혀버려요. 반복해서 하면 뭐든지 나는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몸에 붙게 되죠. 이런 습성들에 의해서요, 자기가 뭐든 꽤 잘하는 사람이 되면 자신감이 증폭되고 당연히 기쁨이 증폭되니까, 이게 제가 이제 행복의 기본 지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추상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기본 지수, 기쁨이 증폭되는 그런 상태,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몸에 붙게 되고,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바지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각각 성격이 다른데요, 재밌는 것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각각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뭘 잘해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걸 배우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호기심이 점점 또 증폭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 기본을 익히는 데까지 짧은 시간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그게 가능해지면서 자신감이 몸에 붙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뭔가 기계가 새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까 그 기계를 끝까지 실행을 해보고 그걸 자신감으로 붙이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베이직에 깔리면서 그 능력을 몸에 붙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들도 되게 많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상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죠. 이 이미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찍혔어. 그러면 이 하단을 완성해 주도록 하는 게 포토샵으로 가능하고 AI 같은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AI를 보고 엄청 신기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바지런하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끝까지는 그걸 시도해보고 배우고, 이런 거예요. 운동, 여행, 요리, 이거 다 마찬가지죠. 어떤 운동이 엄청 재밌어? 호기심, 바지런함.
끝단계까지 해서 그 운동에 있게 되면 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증폭시키죠. 여행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요, 그냥 여행을 해가지고는 당연히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행 전에 사전 연구를 엄청 중시하는데, 연구라고 제가 칭하니까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여행할 곳에서 무엇을 즐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건을 보면, 특히 저는 이제 자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에 대한 거, 문화적 현상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화가가 있다면 그 화가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정보를 봐요. 그러면 그 여행을 할 때 그 화가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 증폭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쇼텀이지만 우리가 끝단계까지 지식을 넓힘으로써 여행의 묘미를 키워 그런 과정이죠. 여행의 능력도 당연히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짧게 경험하는 대표적인 것이 요리예요. 어디 가서 뭘 먹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 그것이 엄청 맛있으면 저는 그다지 멀지 않는 시기에 그 요리를 꼭 집에서 해봅니다. 비슷한 맛이 나거나 조금 더 나의 독특한 느낌이 있는 어떤 요리로 완성되면 그때의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의 리스트가 하나 더 내 몸에 추가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만능형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한 가지 일만 계속 시켜.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편하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는 만능형으로 자기를 키워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인사 전문으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건데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더니 나는 한 가지 일만 반복하고 다른 일을 할 기회를 나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 퇴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능력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또 연봉을 점점 높은 수준으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부 컴피턴시라 그러죠. 역량에 의해서인데,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경력 증명서 안에 넣는 자기의 역량에 대한 서술 부분, 이게요 적어도 5가지 정도는 되고, 그 5가지의 역량을 키우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값을 계속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를 계속 키워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안정돼서 나는 평생 한 가지 역량만 키우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컨대 만능형으로 자기를 키워가는 것, 여기에 핵심을 두면서 자기 성장을 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안전하긴 하고 편안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요. 내가 만능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치우나? 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설거지를 끝내버리나? 체크포인트의 예가 될 수 있겠죠. TV를 보고 있는데 앞에 뭔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 벌떡 일어나서 걔를 치우면서 TV를 보나? 이런 거예요. 과일을 깎아 먹고 과일 껍질하고를 음식물 쓰레기에 넣고 칼을 살짝 씻어서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벌떡 일어나서 하는가? 내가 회사 테이블 위가 지나다 보니까 살짝 어질러져 있어. 그러면 바로 가서 그것을 치우는 사람인가 등등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 이게 이제 벌떡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그런 벌떡 습관을 행할 마음의 어떤 준비 상태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할 일을 할 때 벌떡 하느냐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열 시간을 너무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인다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꽝입니다. 그래서 예열도 그걸 한다. 그걸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책상에 바로 앉아서 머릿속으로 예열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최종 아웃풋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단 30분 동안 일할 때도 얘를 머릿속으로 쭉 돌려주는 거예요. 얘가 예열이에요. 자리에 앉는다, 예열한다. 그 다음에는 그냥 쭉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30분 하기로 했는데 30분이 끝나고 내가 아웃풋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래서 쉬어주는 것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떡벌떡 하는가,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정말 집중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거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뭔가 신기한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한 일에 신경이 가면 나 이거 집중해야 되니까 여기 신경을 뺏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보수적인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메인이 되는 것에 실력을 키워두지 않습니까? 다양한 곳에 신기한 일이 생기면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고 그것도 자유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갈 때 우리는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물건, 신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도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분산돼 가지고서는 나는 내가 전문으로 하는 걸 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새로운 물건, 신기술 이런 것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물건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몸에 착 달라붙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만능형의 사람이 되시도록 권합니다. 우리 모두요,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벌떡 일어나서 바지런하게 움직이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는요, 사실 아이들 키울 때 오늘 제 이야기를 꼭 주목하시기를 권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 바지런함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타임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바지런함의 힘에 의해서, 이게 정말 위대한 힘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갑니다. 이거는요, 입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서열하고는 전혀 다른 또 의미를 가져요. 아이들이 자기가 호기심을 갖게 되면 퍽 하고 일어나서 그것을 바지런하게 일정 수준까지 달성하고 거기서 자유를 느끼고, 이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다양한 데 호기심을 가지면 공부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 공부라는 메인을 잘 해가려면요, 다양한 것도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붙고 그것에 의해서 밝은 기운이 그 아이의 일상에 깃들여졌을 때 그 아이는 효과적으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이 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많은 바지런한 사람, 이 사람은요,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 최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양하고 즐거운 시도로 꽉 찬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제 영상 이야기 잘 듣고요,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